고실적 눈질환 치료 자가치유편 각막 혼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막 혼탁은 이제 각막이 이제 투명한 각막, 우리가 렌즈 같은 이런 흰 투명한 각막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뿌옇게 또는 혼탁이 이루어지는 것을 각막 혼탁이라고 합니다. 각막은 눈 안에 가장 바깥에 홍채 위를 흰 렌즈 같은 것이 덮고 있어서 이 렌즈를 조절해서 렌즈 두께를 조절해서 라식 수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목 렌즈 고도근시일 경우에는 이제 깎아 들어가서 수정체 이제 망막에 초점이 당겨지는 것을 오목 렌즈로 조절하게 되고요. 라식 수술을 하다 보면 더 깎는 것이 많이 깎을수록 각막의 두께가 얇고 예민할수록 그 후에 이제 각막 혼탁이 올 수도 있고 또 안구건조, 눈부심, 눈 이물감, 또 굉장히 눈이 불편한 증상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라섹, 고도근시 또는 각막이 아주 얇은 사람 이런 경우는 라섹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또 각막 혼탁과 함께 다른 질환들이 같이 있는 경우, 백내장이나 녹내장, 다른 질환들이 같이 있는 경우는 각막 혼탁의 같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각막은 이제 그 혈관이 없는 렌즈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눈물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눈물은 여기 위에 눈물샘에서 나와서 쭉 따라서 동공을 따라서 코, 그 다음에 입, 눈, 코, 입 이런 식으로 눈물이 흡수가 되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 어디가 막히거나 좁아지게 되면 눈물이 밖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알러지 비염이나 축농증이나 코뼈가 휘거나 자면서 무호흡증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이 눈물길이 막히기 때문에 자고 나면 눈물이 고여 있거나 눈곱이 껴 있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안구건조증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각막은 아까 얘기한 눈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산소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눈 안에 안바운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수정체를 이렇게 두께를 조절하는 모양체 근육이 있는데 그 부위에서 안바운스가 분비가 되면서 동공을 쭉 적시고 이렇게 일정한 압력을 수압을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하면서 섬유주라는 통로, 솥불 모양의 통로를 통해서 눈물이 나가서 혈관 속으로 그 물이 또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안바운스와 밖에서 흐르는 눈물에 의해서 각막은 영양과 산소 공급을 받아서 건강한 렌즈 상태, 투명한 렌즈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것이 각막에 염증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헤르페스나 또는 대상포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손상을 받게 되면 뿌옇게 변해가게 되는 증상을 각막 혼탁 또는 각막 반언이라는 것은 이제 흔적들이 이제 상처 흉터가 남는다는 얘기죠. 각막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하얗게 되거나 뿌옇게 되거나 또 중간중간에 이제 변해버리는 거. 우리가 수정체가 뿌옇게 변하는 걸 백내장이라고 얘기를 하듯이 수정체도 수정같이 맑은 그런 투명한 그런 조직이어야 되는데 그 단백질 변성에 의해서 그것이 뿌옇게 변하게 되면 당연히 사물이 뿌옇게 보이겠죠. 각막 혼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각막이 투명한 렌즈여야 되는데 그것이 뿌옇게 또 이상 하얀 침착물이 쌓이게 되면 당연히 사물이 뿌옇게 보이고 동공 중심부에 많이 쌓이게 되면 시력 저하가 심각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각막 혼탁의 대표적인 증상은 시력 저하인데 그것이 이제 혼탁이 된 부위가 각막 중심에 있는지 주변 부위에서 혼탁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시력 저하의 정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중심 부위에 각막 혼탁이 가리게 되면 당연히 잘 안 보이겠죠. 그리고 시력 저하가 굉장히 심하게 올 수가 있고요. 주변 부위에서 각막 동공 홍채 주변 부위에서 혼탁이 온 경우는 시력 저하는 적으나 이제 혼탁으로 인해서 굴절률의 차이 또 불규칙한 난시 이쪽은 혼탁이 이루어지고 이쪽은 혼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굴절률의 차이에 의해서 난시 겹쳐 보이는 증상도 생길 수 있고 또 눈이 많이 부신 증상 우리가 그런 증상도 생길 수 있고요. 또 그런 정도가 심하면 어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은 각막 혼탁이 생긴 위치와 또 심한 정도, 급성인지 만성인지 기타 동반된 다른 질환이 있는지를 같이 보고 구분해서 치료를 합니다. 각막 혼탁의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염증, 외상, 자상 이런 거지만 화학물질, 우리가 어떤 핸드폰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또 어떤 화학물질이 많은 데서 어떤 가스나 이런 것들을 자주 주입된 자극을 주게 되는 그런 것들도 원인이 되고, 화학물질, 아까 라섹, 각막을 깎아내거나 이런 것도 지나치게 깎아내거나 각막 자체가 얇은 사람, 예민한 사람은 흉터가 남게 되고, 기계적인 손상은 또 각막 혼탁의 큰 원인이 됩니다. 각막 외상, 창상, 어디에 찔리거나 다치거나, 또 대상포진 후에 이제 각막 혼탁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헤르페스,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각막염도 올 수가 있고요. 또 스포성 각막염, 또 알러지성, 또 아토피성 결막염, 또 자외선에 지나친 노출, 또 심한 안구건조가 있게 되면 눈이 찌르는 느낌, 또 눈에 이물감이 있는 느낌, 또 결석이라고 해서 딱딱한 덩어리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비비게 되고, 비비면 각막에 흉터를 생기게 되고, 흉터가 염증이 되고, 또 그것이 각막 혼탁의 원인이 됩니다. 또 각막염, 결막염 다 원인이 되고요. 일단 투명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눈물이 건강해야 되는데, 아까 각막이라는 것은 투명한 렌즈인데 혈관이 없어서 눈물에 의해서 산소 영양분을 공급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안구 건조하게 되면 당연히 각막이 건조해지고, 각막의 결석 같은 딱딱한 덩어리 같은 것이 쌓이게 되면 비비다 보면 상처가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눈물은 세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질층, 수성층, 점액층. 가장 중요한 것이 수성층을 싸고 있는 지질층에서 나오는 기름이 수분을 이렇게 코팅을 해서 촉촉하게 매끄럽게 결막과 각막을 상처 입히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피지선이 맥혀 있거나 우리가 위에 피지선이 피지선 마이범샘이라고 해서 기름이 나오는 선이 위에 30개, 아래에 30개, 양눈 합치면 120개가 있는데, 기름섬이 이렇게 맥히는 수가 많아요. 우리 여드름이 이렇게 모공을 막으면 여드름이 되듯이, 피지선이 맥히면 여드름이 되듯이, 눈 안에 있는 안검염이라든가 눈대리끼, 우리 피곤하면 눈대리끼 나는 이유는 여드름이 생기는 이유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피지가 잘 분비되지 않고, 또 피지 자체의 기름 성분이 안 좋은 경우, 우리 기름도 좋은 기름 있고 안 좋은 기름 있는데, 과로 스트레스,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당뇨 이런 원인이 있는 사람들은 피지선의 분비물이 기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분이 좋은 기름으로 코팅이 되면 맨들맨들하면서 눈이 촉촉할 텐데, 기름기가 좋지는 않고 그 좋지 않은 기름이 또 나오지도 않고 맥혀버리고, 그렇게 되면 각막염, 결막염의 큰 원인이 되고, 이런 염증들은 반복되는 경우, 우리가 염증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를 쓰잖아요. 스테로이드, 항생제, 소염제, 스테로이드를 쓰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병이 반복되다 보면 장기적으로 쓰게 되면, 저번에 20대에서 50대의 중심성 망막염, 망막의 장액성 물이 고이는 대표적인 큰 원인이 스테로이드라고 그랬죠. 스테로이드는 이렇게 물이 차게 하고 혈관을 약하게 하고 혈관을 터지게 하고, 황반부나 이런 혈관을 약하게 하고 터지게 하고, 모든 혈관에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차게 하는 거, 혈관을 약하게 하는 거, 터지게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결막염, 각막염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염증 때문에 먹는 스테로이드가 각막 부종, 각막을 붓게 하고, 그러면 안압이 오르게 되고, 안압이 오르면 농대장, 또 수정체, 또 타격을 이렇게 해서 혈액순환을 잘 안 되게 해서 또 백내장, 수정체도 뿌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염증성으로 인해서 혈류순환이 안 되게 되면 신생혈관이 생기게 되고, 신생혈관이 생기게 되면 출혈이 되게 되고, 또 혈액 속에 혈장 성분이 밖으로 배출되면서
이 각막에 지방들이 쌓여서 지방들이 혼탁을 이루는 지방간에 달라붙은 것 같은 뿌연 찌꺼기들이 각막에 쌓여가는 각막 혼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막 혼탁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 많이 오는 환자는 염증성, 물론 외상으로 인한 콘택트를 끼다가 상처난 것들이 염증으로 발전해서 그 염증이 각막 상처, 흉터, 그 다음에 각막 혼탁, 각막 반응 이런 것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염증. 염증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눈대래끼나 망검염이나 결막염, 각막염을 달고 사다 보면 아까 스테로이드를 먹게 되고 그런 것들은 각막을 붓게 하고 또 안압을 오르게 하고 녹내장, 백내장이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각막 혼탁의 큰 원인이 돼서 눈을 뿌옇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질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탁이 심한 정도가 돼서 동공을 많이 가릴 때는 각막 이식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각막 이식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증상들이 또 있는데 눈의 통증, 또 눈이 빨갛게 된다든가 또 시력이 갑자기 나빠지다든가 또 일시적으로 안압이 오른다든가 또 난시나 백내장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막은 항상 가장 처음에 각막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혈관이 아니라 눈물이라고 그랬으니까 눈물의 질과 양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이 건조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면 되죠. 눈물이 없는 상태, 눈물이 있어도 흘러버리는 상태. 우리가 눈물이 이 점액층이 있어서 이렇게 약간의 끈적한 기운이 있어서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고 눈물만 있게 되면 그냥 흘러버리니까 지방으로 코팅이 돼서 이렇게 매끌매끌한 좋은 눈물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눈물이 좋지 않을 때, 눈물의 병이 있을 때 각막이나 결막염, 특히 각막염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병들은 각막 혼탁의 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물이 건강해야 된다. 눈에서 나오는 물, 밖에서 흐르는 물, 눈 안에 있는 안방수 안에서 흐르는 물, 그것이 건강해야지 각막이 건강하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안구 건조가 되지 않게끔 염증을 자주 앓는 분들은 일단 그 병의 시초가 눈이 건조한 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시고 아까 얘기한 눈에 여기 위에 30개, 아래 30개의 피지선에서 지방이 잘 배출될 수 있게끔 따뜻한 찜질을 자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름기가 막히지 않게끔 콜레스테롤이나 고지혈증 또 당뇨 이런 병들이 생기지 않게끔 맑은 기름이 안 좋으면 자꾸 엉기니까 콜레스테롤 그런 것을 꼭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 치료는 이제 염증성 각막염, 결막염 이런 거 있을 때는 용담사간탕, 음교산이라는 처방을 쓰고요. 눈이 충혈되고 부시고 각막 혼탁이 있으면 시자승기탕, 또 혼탁이 심하면 석결명산. 눈이 통증이 있고 눈이 자꾸 아프다고 그러고 충혈되고 눈이 피로하면 화보초산. 그다음에 눈의 외상과 창상, 어혈, 어디 다쳐서 외상으로 일어난 경우는 혈부추어탕에 아까 얘기한 석결명산을 합방해서 쓰고요. 시력저하, 안구건조가 심하다 그럴 때는 사물구자탕에 사물퇴탕, 예막을 없애주는 약을 가감해서 씁니다. 정리를 하면 각막 혼탁은 각막이라는 투명한 이런 렌즈에 혼탁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안구건조에서부터 시작된다. 물론 외상성, 내인성이 있지만 외상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눈물에서 시작되고요. 눈물의 세 가지 구성 성분 점액층, 수성층, 지질층.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이 당연히 건조하지 않게 수분이 있는 야채,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피지선이 막히지 않게 자주 따뜻한 찜질 또 만약에 좀 막히고 뻑뻑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살짝씩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좀 이렇게 해주고 아래에서 위로 좀 눈을 감고 이렇게 해서 이 안에 기름샘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름샘이 여기가 쭈루루 30개씩 있다고 생각하고 따뜻하게 하고 위에서 아래로 약간 눌러주고
아래에서 위로 약간 눌러주고 따뜻한 찜질을 해서 염증의 수분에 좋은 기름이 수분을 코팅할 수 있게끔 건강한 눈물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눈 건강의 처음 시초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는 눈병의 시작이자 모든 눈병의 근본 원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눈이 건조하지 않게 또 눈은 눈물은 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크게 구분하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눈물 플러스 기름기.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점액질인데 점액질을 빼면 크게 두 가지. 수분과 기름. 기름은 이 위에 30개, 아래 30개의 기름 샘에서 기름이 잘 나와서 눈물을 코팅하면 우리가 부드러운 눈, 눈알이 눈이 각막이나 결막이 수분기와 함께 아주 좋은 기름으로 코팅되는 눈물, 그걸 가져서 건강한 각막과 결막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지 병이 더 발전되지 않고, 그걸 무시하고 인공 눈물만 자꾸 둔다고 낫는 병이 아니다. 안구 건조하니까 건조니까 물을 넣어야 되겠다. 인공 눈물 넣어야 되겠다. 인공 눈물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두 가지 구성 성분 가운데서 기름기 없는 물은 그냥 금방 촉촉했다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봄샘 여기가 30개에 30개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시고 따뜻한 찜질, 그냥 찜질보다는 습기가 있는 찜질을 해서, 왜냐면 건조 물기도 주면서 따뜻하게 해주려면 좀 습기가 있는 찜질을 해서 원스포를 해서 해주면 각막 원탁의 첫발인 안구 건조서부터 미리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고요. 또 큰 원인이 대상포진, 헤르페스 이런 거니까 면역 체계가 깨지지 않게끔 자기 면역을 키워주는 충분한 수면, 그 다음에 휴식, 그 다음에 건강한 청록색 야채 음식, 그 다음에 건강한 운동, 꾸준한 운동, 이걸 같이 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각막 원탁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